유럽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ECB에서 결국에는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7월 금리 인상.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요거를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이게 이미 라가르드 총재가 한 달 전부터 밑밥을 깔았어요. 3분기에 우리 금리 인상할 것이다. 3분기에 긴축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 투자자들이 9월에 금리 인상할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나와 가지고 지지난주겠네요. 2주 전에 7월부터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3분기 초입부터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긴축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금리 인상을 지금 0.25% 한답니다. 예. 왜? 요거지. 고작이잖아. 그냥 요런 느낌을 볼 때 우리 고작 0.25% 한대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얼만데? 이번에 6월 FOMC에서 0.5% 올리면 1.25%야. 근데 22 0.25% 고작 올린다라는 소리고. 그리고 플러스로 9월이 됐을 때도 얘네들도 이제 뭐 대충 40을 주기로 하니까 FOMC 일주일 전에 하니까 9월에도 얼마? 9월에 0.5를 올리느냐 9월에도 0.25를 올리느냐 결정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유럽은 금리를 많이 못 올려요. 유럽은 지금 체력이 안 좋아요. 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거든.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미국 FRB라고 부르죠. 미국 중앙은행 미국 연준이 금리를 진짜 조직에 상승시키고 있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그러면은 경제가 살아있고 실업이 거의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업이 지금 거의 뭐 3%니까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실업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얘네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경기가 성장하고 기업이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소비도 살아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소비가 살아있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은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오늘 저 우리 주간 우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만 건 아까라 말씀하셨는데 20만 건 전후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이야. 소비 안 죽었어요. 워낙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빵빵하게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금리 올려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럽의 상황 보시면은 독일 기준으로 4월입니다. 4월 소비 얼마? 3월 대비 마이너스 5%입니다. 죽었어요 소비가. 미국은 소비 안 죽었습니다. 미국은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쓸 수 있는 총알이 더 많은 상황이야. 돈이 막 돌아가. 근데 유럽은 이렇게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우크라 때문이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은 지금 더 물가가 많이 오르고 더 소비가 줄어드는데 그 수혜를 누가 받냐? 미국이 받지.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던 그런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을 누가 대신 수출해주고 있냐? 그 주체가 미국과 캐나다, 호주거든요. 유럽만 지금 골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유럽은 금리 인상을 할 힘이 없다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 영향 미치냐? 영향 안 미쳐요. 우리나라가 유럽 증시에 영향받았을 때는 그리스가 부도가 날 때 유로존 위기 사태 그때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워낙 어떻게 보면 사람들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유럽 골로 가면 한국 골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단기 이벤트. 그러고는 반등을 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난리라는 거는 유럽만의 문제예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뭐예요? 미국이 경제가 살아있다.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면은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돈을 열심히 빨아와서 이거를 누구한테 쓰느냐? 아시아 제조국가한테 쓰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이번에도 돈을 풀고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2013년처럼 유럽만 골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거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로존 내에서의 불균형 때문에 그리스가 골로 간 건데 이러나 저러나 유럽이 참 역사적으로나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흐름상으로 자꾸 이게 뚜까 맞는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2013년에도 비슷한 그 맥락에서 그리스가 골로 간 것도 있지만 그 직전에 아랍의 봄 이러면서 실제로 그게 있었거든.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그때 좀 유럽이 무질서해졌었어요. 그러면서 유럽이 골로 갔었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또 유럽으로 들어갔지. 그러면서 유럽이 또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참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유럽 금리 인상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이유도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유럽이 금리를 못 올리면은 오히려 저는 걱정되는 우려되는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포인트상 이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이 골로 가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혜를 입고 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은 유로화가 떨어지고요. 달러가 올라가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건드느냐 걱정되긴 하는데 이건 달러 인덱스를 건듭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죠. 지금 안 그래도 엔화도 골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건들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건들면은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영향을 줍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또 삼성전자를 또 팔아. 이러면 삼성전자를 또 팔아.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가 또 밀려. 야이씨. 아시아에 다른 건 필요 없어. 아시아의 수출은 잘 되기 때문에 실적이나 경제는 좋아요. 근데 주가는 뭐 때문에 안 좋아? 달러 때문에, 환율 때문에, 외환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로 단기로 또 밀릴 수 있어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유로화가 골로 가는 과정에서 국내 환율을 보셔야 돼요. 짠! 어디 가니? 천이백 봐봐. 요 22 얘기 나오자마자 환율 뛰지. 이 달러 인덱스 때문이거든, 이게. 아이씨, 새끼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지. 뭐 큰 뭐 단기 변동이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고 뭐 오늘도 어차피 그 뭐 1260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정도 보면 뭐 괜찮지 않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포인트는 결국 이거죠. 이게 계속 달려 올라갈까 봐. 그러니까 계속 달려 올라갈까 봐 좀 걱정을 하는 거다. 요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환율이 어디까지 달려 올라가느냐. 일단 유럽이 지금 소비가 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못 낸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오늘 22의 그 통화정책회의 통화정책 인터뷰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동안 환율이 어디까지 끌려 올라가고 어디에서 고개를 돌리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다. 라는 포인트는 조금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형들이 마음속으로 외치시는 것 같아서 뭐 아무튼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마 오늘도 국제유가 따라서 지수가 움직일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그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떨어집니다. 네. 완전히 국제유가랑 지금 완전히 그냥 방향이 진짜 역액 상관관계예요. 국제유가 뜨면은 주가 빠지고 국제유가 떨어지면 주가 오르고 채권 오르면은 주가 빠지고 채권 떨어지면 주가 야 이게 맞냐 이게? 야씨 오늘 완전히 이제 국제유가랑 채권이랑 또 정반대로 갑니다. 인플레냐 아니냐 요거 조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